이유식 실패의 가장 지름길이 뭐냐면 쌀미음을 오랫동안 먹이는 거죠. 질감이라든가 맛이라든가 이런 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미음을 오랫동안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 주도식 이유식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엄마들이 이런 모습을 봐야 되거든요. 아기가 다 뒤집어 썼고 정말 집안이 난리도 아닌 만큼 안녕하세요, 맘티미의 김영미입니다. 오늘은 11개월 조금 넘은 우리 아기 있는 집에 방문을 했는데요. 이유식을 진행하면서 이유식에 대한 궁금한 것들이 많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진행을 시켜서 많이 성공했고 어느 정도 밥 단계로까지 가셨어요? 네네, 이제는 거의 엄마 아빠 먹을 때 같이 옆에 앉아서 밥 먹는 정도까지 왔어요. 네. 아기가 한 4개월 정도에 그때 좀 체중이 많이 나갔었어요. 단식보다 좀 조금 나가는 편이어서 소아과 가가지고 이유식 이제 언제 시작하면 될까요? 물어봤더니 이제 4개월 때 이 정도면은 이제 금방 시작해도 돼요 해서 그래서 바로 다음날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쌀미음으로. 4개월 때부터 이유식을 좀 빠르게 시작한 편이긴 한데 처음에 저는 먹였을 때는 얘가 워낙 분호도 되게 잘 먹던 애라 잘 먹겠구나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숟가락 입에 갖다 대자마자 울고 거의 먹다가 그릇 펴버리거나 아니면 숟가락 밀거나 근데 보이시죠? 이게 먹은 건 거의 없고 다 바닥에 여기 식탁 바닥 이 턱받이 안에도 가득 들어있어요. 네, 엄마가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네요. 네, 맞아요. 애기가 먹는다기보다는 거의 내가 턱받이에 밥을 주고 있나 싶을 정도로 아이가 너무 안 먹으니까. 그리고 이유식을 일찍 시작했는데 거의 2달 동안을 계속 그냥 미음 형태로 줬는데 아이가 너무 안 먹어서 저는 그때 그게 되게 고민이었거든요. 다른 아이들은 이유식 시작하면은 막 한 달 만에도 잘 먹는다 그러는데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못 먹지? 계속 그랬는데 그때 그러면 계속 한 달 정도 이상을 쌀 미음만 먹이셨나요? 쌀에다가 청경채 같은 것도 넣고 야채 종류 초록색 채소 넣으면 된다고 해가지고 뭐 브로콜리, 청경채, 비타민 이런 거 한 가지씩 넣어서 같이 갈아서 줬어요. 그러면은 쌀 미음을 만들 때 쌀 미음 단계는 쌀 가루를 썼어요? 아니면은 쌀을 불렸다가 갈아서 쓰셨어요? 가루로 썼어요. 가루로? 네. 판매하는 쌀 가루를? 네, 일반 가루로 냄비에다 끓여가지고 네. 썼어요. 이유식 하는 아기들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한 10년, 이제 20년 정도 가까이 상담을 했는데 이유식 실패의 가장 지름길이 뭐냐면 쌀미음을 오랫동안 먹이는 거죠. 이제 엄마들은 이렇게 쌀가루를 끓여가지고 쌀미음을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아기가 그걸 먹는 아기 입장에서는 거의 풀이라고 보시면 돼요. 건더기가 전혀 없는 쌀미음 상태가 아기 입에 들어가면 아기가 어떤 걸 느낄까 이걸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아기 입에서는 식감도 전혀 없고 어떤 질감이라든가 또 맛이라든가 이런 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쌀가루 미음을 오랫동안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쌀미음 주는 거는 자 우리 아기한테 알레르기를 테스트한다고 생각하시고요. 한 번이나 2번 하루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바로 쌀을 완전히 갈아버린 쌀 가루를 사오는 게 아니라 맵쌀을 그냥 불려가지고 불린 거를 갈아서 푹 오래 끓여주면서 그렇게 해서 단계를 올려가는 거가 아기들한테는 좀 더 진행 속도가 빠르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젠 좀 알 것 같은 게 그래서 그랬는데 중기 때부터는 제가 조금 입자 있게 해서 줬었는데 중기부터는 갑자기 잘 먹더라고요, 애기가.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또 고민이 뭐였냐면은 아기가 이유식 먹는 양이 초기보다 갑자기 확 늘었는데 분유 양을 어떻게 먹여야 될지 그리고 그 스케줄 잡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때에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분유를 몇 번 정도 먹이셨죠? 그때 한 4번 정도 먹은 것 같아요. 4번 정도? 네. 그러면 이유식 진행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는 그냥 분유로 완전히 먹였고 그리고 이유식을 몇 시에 하셨어요? 한 10시에서 11시 정도예요. 10시에서 11시. 그때 얼마 정도 먹었을까요? 한 100g 정도? 100g 정도. 네. 꽤 많이 먹었네. 그러면 아기가 분유 1회 먹을 때 만약에 200을 먹었다면 아침에 한 7시쯤에 분유 한번 먹잖아요. 그러면은 11시쯤에 한 4시간 지나서 또 분유를 200 먹을 때가 되었는데 그때에 아기가 이유식을 100 정도 먹었다면
100을 이유식을 먹고 분유를 한 100 정도만 먹여도 돼요. 그리고 뭐 120 정도 먹어도 되긴 하지만 그렇게 이유식 먹은 거랑 분유 먹은 거랑 같이 합쳐서 200 정도를 먹이면 돼요. 분유보다는 이유식 먹은 거가 약간 더부룩하고 이런 무거운 느낌이 좀 더 오래 가기 때문에 소화되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보통 분유 먹을 때 200을 4시간 띄웠다 그러면은 한 4시간에서 5시간까지 띄워도 돼요. 그 아기가 또 한 4, 5시간 지나서 배가 고프면 또 다시 달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이유식을 먼저 100을 주고 또 다시 분유로 100 주고 이렇게 해서 또 200을 줘도 되고요. 그런데 아기가 하루 먹는 총량은 달라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유식 양은 점점 올라가고 분유 양은 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질감이 올라갈수록 수유 간격이라든지 먹는 간격이 좀 벌어져요. 근데 맞아요. 자연스럽게 벌어져 가는 거니까 그냥 아기에 맞게 가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점점 덩어리 지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점점 아기가 먹는 음식의 종류를 다양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까처럼 쌀미음으로 브로콜리도 써봤고 청경채도 써봤고 비타민도 써봤고 이렇게 이파리 야채부터 시작을 하지만 점점 이제 고기도 넣고 이제 당근도 넣고 이제 단호박도 쓰면서 이렇게 점점 종류를 다양하게 그리고 점점 양이 많아지게 해야 돼요. 첫 달에는 한 100g 정도를 한 달 동안 성공시키는 거라면 두 번째 달에는 한 200g까지 늘리고 또 세 번째 달에는 한 300g까지 그러면서 돌 되었을 때는 이유식이 분유와 이유식 비율이 한 5대5 아니면은 이유식 비율이 7 분유 비율이 3 이렇게 떨어지면 더 좋아요. 그래야 돌 이후의 아기들이 훨씬 더 건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또 하나는 아기들이 자기주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기가 음식을 손 놀림을 가장 정교해져 갈 때에 음식을 자기 손으로 먹는 거가 가장 중요한데 그거를 아기가 먹을 수 있는 재료들을 다 아기가 먹을 수 있게끔 해주면서 아기가 셀프로 먹게 해나가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아기가 이제 점점 이유식을 쌀 미음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재료도 맛보고 이렇게 음식을 다양하게 맛보다 보면은 아기가 좋아하는 취향이 생겨요. 뭐 어떤 아기들은 뭐 생선을 더 좋아하고 치즈를 더 좋아하고 이런 아기 계란을 더 좋아하고 이런 아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아기들은 단호박을 더 좋아하고 바나나 같은 거를 더 좋아하고 단맛을 더 좋아하거나 짠맛을 더 좋아하거나 아기가 취향이 생겼을 때는 아기 취향에 맞는 맛으로 가야지만 성공 확률이 더 높고 아기가 양을 더 많이 먹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아기가 이유식 되게 잘 먹어서 약간 유아식처럼 밥이랑 반찬 몇 가지 해서 주거든요. 근데 꼭 좋아하는 고기만 막 다 집어먹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혹시 편식으로 가지는 않을까 그것 조금 걱정이었거든요. 지금 그런 걱정도 많이 하긴 하지만 일단은 아기들이 먹는 게 더 중요하니까 호불호가 딱 나누잖아요. 이렇게 한 11개월까지 가면 아기가 고기만 좋아하고 또 안 좋아하는 건 안 좋아하고 그런데 엄마들이 좋아하는 거는 일단 제끼고 안 좋아하는 거를 더 먹여서 편식을 없애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높아요. 네. 그런데 안 좋아하는 거는 안 먹으려고 하는 거는 절대로 안 먹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또 그게 안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먹으려고 하는 아기들한테 먹어라 자꾸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고 아기들은 절대 안 먹어요 이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는 안 먹는 것들은 다시 또 조리법을 바꾼다든지 형태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꼭 칼슘이 필요한데 칼슘이 필요한 건 치즈가 아닌 또 다른 걸로 또 대체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대체 방법으로 해서 아기가 그래도 먹는 거 위주로 가고 또 좋아하는 거 위주로 가서 양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안 먹었던 재료들이 다음으로 미루어지면 다음에 아기가 좋아하는 거가 또 생기거든요. 근데 아기가 안 먹을 때 또 자꾸 억지로 먹이려고 하면 아예 그 음식에 대한 거부가 생겨서 절대 안 먹으려 하는 경향이 높아져요. 그래서 일단 좋아하는 것부터 위주로 먹여줘라. 이유식에 간하는 경우 있잖아요. 소금 같은 그런 간하는 거를 저는 최대한 안 했으면 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아직까지는 거의 그냥 멸치나 이런 걸로 하고 있는데 그런 간하는 거는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요? 자, 원재료 하나씩 따로 줬을 때는 간을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밥을 단호박을 넣고 또 브로콜리도 들어가고 소고기도 들어가고 이러면 여러 가지 재료가 아우러져서 맛이 나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해도 간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안 먹는다 그러면은
좀 더 단호박을 많이 넣는다든지 호박 고구마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간을 조금 해주는 게 좋고, 그래도 안 먹는다 그러면은 국간장을 조금 더 넣는다든지 야채를 끓여서 육수를 낸다든지 멸치를 조금 넣어서 육수를 끓여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도 간 되어서 먹는 게 나아요.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게 훨 나아요. 그래서 네. 아기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더 혀가 민감하기 때문에 간이 안 되고 너무 심심한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아기들도 있어요. 맛없는 거야, 안 먹어 이렇게 해서 계속 음식에서 도망가기 때문에 간을 해서라도 양을 많이 늘려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먹는 아기들은 여러 가지를 재료를 이제 같이 하는 것보다는 단 호박이라든지 바나나라든지 고구마라든지 고구마를 쪄서 경단 만들어서 고구마 하나를만 먹게, 단호박 하나를 먹게 이렇게 하면서 그 재료에서 원재료의 맛이 조금 나는 것들을 먼저 주는 것이 훨씬 더 아기가 접근이 잘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아기들이 그거 갖고 놀아도 안전한 거를 너무 우선시했나 봐요. 이거는 6개월 때 두부를 뭉쳐가지고 에어프라이기에 돌려서 줬어요. 이제 처음으로 먹는 핑거푸드인가 네, 봐요. 처음으로 혼자 먹었어요. 이때 그냥 간식으로. 이전까지 제가 4개월, 5개월을 초기로 쌀 미염했을 땐 되게 안 먹더니 이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치즈랑 그렇죠. 두부 이렇게 해서 줬더니 심심한 쌀 미움을 먹다가 맛있었나 봐요. 되게 좋아했어요. 이렇게. 그렇죠. 아기들이 이렇게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손으로 자기가 먹으면서 자기가 먹는 것 자체에 성취감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원장님이 스스로 먹는 기회를 줘라.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날 바로 실천을 했어요. 브로콜리랑 이제 분유랑 넣고 파스타를 해줬거든요. 네. 크림 파스타. 좋아요. 엄마가 정말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네요. 엄청 좋아했는데 정말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날이었지만 그래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다 먹었어요. 되게 양이 많았는데. 자기 주도식 이유식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엄마들이 이런 모습을 봐야 되거든요. 아기가 다 뒤집어 썼고 정말 집안이 난리도 아닐 만큼 뭐 더러워지고 이러는데 아기가 이 손 놀림이 이런 경험을 많이 할수록 손 놀림이 훨씬 더 정교하게 발달되거든요. 그리고 또 아기들이 이렇게 음식 재료를 많이 먹어봐야 아기의 혀의 입맛도 정교하게 미세한 감각을 느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엄마들은 힘든지 모르지만 조금 치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기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엄마가 정말 잘하셨네요. 보니까. 원장님 그러면 초기 이유식 먹고 나서 바로 분유를 이어서 먹였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분리수유 하는 거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일단 아기가 이제 7개월인데 7개월부터 8개월 넘어가는 사이에 잘 먹는 아기들이 한 200 정도 먹게 돼요. 자, 그런데 이유식이 이제 점점 아기가 먹는 양이 많아져 가면 이유식 비율이 많아져 가겠죠. 네. 분유 비율보다는 이유식 비율이 많아져 가면은 빠른 아기들은 8개월 말에서 9개월 정도 되면은 이유식 한 번 먹을 때 양이 한 120에서 15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거의 이유식이 한 70%이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는 이유식 한 번, 분유 한 번 이렇게 먹여도 돼요. 분유보다는 이유식으로 그냥 온전히 한 끼를 먹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 뭐든지 잘 먹네요. 과일 참외 먹었어요 이때. 참외를 그 씨 빼가지고. 좀 단단한데 그거를 아기가 이렇게 잇몸으로 잘라서 먹었어요. 네, 이때 아랫니가 2개 났어요. 그래서 혹시 먹을 수 있을까 하고 통째로 줘봤는데 아랫니로 이렇게 끊어서 먹더라고요. 손으로 잡고. 삼키다가 목에 걸렸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거의 삼켰다기보다는 그냥 물고 그 즙 빨아먹고 나머지 뱉어버리고? 거 뱉고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엄청 쌓여 있어요. 네.
이렇게 덩어리 있는 과일을 주면은 아기가 못 삼킬까봐 아예 안 주거나 너무 갈아주거나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요. 아기들은 이가 아닌 잇몸으로 갈구어서 즙을 빨아먹기도 하고 또 덩어리가 있는 것들을 잇몸으로 잘랐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못 삼키면 다 뱉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기들이 이렇게 너무 못 삼킬까봐 너무 갈아주거나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덩어리째로 조금 아기한테 주는 것이 더 좋다고 보시면 돼요. 잘하셨네요, 이때도. 원장님 그 과즙망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6개월쯤에 제가 사과 같은 걸 넣어서 줬어요. 근데 이때 처음으로 과즙망 없이 이렇게 참외를 먹었던 건데 그 과즙망은 얼마나 쓰면 좋을까요? 사과 같은 거는 조금 한 7개월, 8개월 되면 이빨이 나오고 위에 아래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앞니 아래 위에 걸로 자를 수가 있어요. 네. 그럴 때부터는 가급적이면은 이런 과일망이나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냥 자연 그대로의 형태로 주면 되는데 자르지 마시고 약간 길게 잘라서 아기가 손에 쥐를 수 있게끔 해주는 거가 좋아요. 네. 저희끼리 고깃집 갔는데 소고기집 가서 옆에 놓고 소고기 좀 잘라서 줬거든요. 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식당에서. 그것도 또 자기 주도형으로 자기 손으로 먹었구나. 네. 이렇게 식판에다가 갖고 가서 이렇게 아기가 먹을 수 있게끔 해주면은 아기들이 밖에 나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 항상 자기가 스스로 먹게 되고요. 아, 이게 10개월 때 밥 혼자 먹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혼자 자기가 숟가락을 줬더니 혼자 밥을 다 먹고서는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렇게. 네. 그동안은 그냥 숟가락 이렇게 장난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계속 이렇게 할 때마다 못하게 하고 뺏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상담 듣고 나서 아, 혹시 한번 줘볼까 하고 10개월 차 때 저희 밥 먹는데 옆에서 같이 먹게 줘봤더니 너무 좋아해가지고. 맞아요. 아기들이요, 이렇게 10개월 때쯤에는 정말로 손끝이 정교해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내가 스스로 내 손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런 독립심이 생겨요. 그런데 그때의 아기가 내 손으로 스스로 음식을 먹는 거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손을 쓸 수 있을 때 10개월 때부터 거의 아기가 스스로 먹게끔 숟가락도 주고, 안 그러면 못 먹으면 엄마가 50% 먹여주고 아기가 50%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기들이 이렇게 숟가락질 한 번에 입에 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숟가락을 줘도 뜨는 것도 어렵고 밥을 몇 달만 뜬다든지, 그런데 입으로 가져오는 그 단계에도 다 흘리면서 못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떠먹으면서 입에 넣고 또 입에 넣고 자기가 한 그 성취감이 아기들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기들은 하나라도 다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10개월 때부터 숟가락을 먹고 그러면서 11개월 되면 12개월 되면 숟가락 하는 거가 훨씬 더 숙련이 되어서 12개월 되면은요 완전히 선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12개월 되어도 숟가락 하는 거를 시도하지 않은 아기들은 그렇게 12개월 때, 13개월 때, 4살, 5살 될 때까지도 엄마가 먹여줘야 먹는 아기가 된답니다. 자, 그래서 아기들이 이렇게 10개월 때 숟가락을 쓸 수 있을 때는 아기한테 숟가락을 완전히 넘겨주세요. 이때는 이렇게 숟가락 선택이 중요한데 숟가락이 이렇게 얇아서 지금 보니까 아이스크림 숟가락. 아기 입에 쏙 들어갈 만큼 크기도 좋고 또 뜨기가 쉬워야 돼요. 연장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아기들이 이렇게 뜨기가 쉽고 또 뜬 것을 잘 조금만 뜨든 많이 뜨든 상관없고 여러 번 떠도 상관없고 이렇게 먹으면서 아기들이 느끼는 성취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근데 어떨 때는 밥을 주면은 이렇게 손으로 장난만 치고,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해도 어떨 때는 장난만 치고 어떨 때는 막 뜨려고 해요. 네. 그게 왜 그러는 걸까요? 뭐 아기 맘대로이긴 한데 일단 아기들이 이렇게 음식을 주면 음식을 보자마자 어떤 데는 정말 배가 고팠을 때는 바로 또 먹기도 하고 또 손으로 만지면서 장난하기도 하는데, 아기들이 좀 능숙하게 잘 먹을 수 있을 때까지는 음식을 조금만 주세요. 아기가 딱 먹을 수 있는 만큼. 어른밥 숟가락으로 딱 하나만큼, 그러니까 처음에 줄 때 요만큼만 주시면 돼요. 요만큼만 줘서 다 먹으면 또 한 숟가락 주고 또 다 먹으면 한 숟가락 주고 이렇게 하면서 딱 자기 먹을 만큼만 있으면은 아기가 뭉개거나 장난치거나 이런 일이 훨씬 더 적어요. 왜냐하면 아기도 생각이 있어요. 내가 먹을 음식이기 때문에 먼저 먹으려고 하지 장난치려고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많이 먹어라 이게 아니라 좀 감질나게 그렇게 하는 게 또 중요해요. 아기들이 10개월 넘으면 진밥,
이런 것도 싫어하고요. 이제 맨밥을 좋아해요. 물기가 거의 없는. 그래서 밥알도 막 끓인 거가 아니라 정말 엄마들이 먹는 밥을 그런 형태를 좋아하게 되고요. 점점 이제 아기가 쓰는 재료들을 좀 더 많이 다양하게 쓰시죠? 네, 지금은 거의 웬만한 건 다 먹는 것 같아요. 저희 먹는 거 비슷하게 거의 다 먹어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유식을 우리 채비 씨는 정말 잘 진행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이렇게 잘 진행된 경우보다는 진행이 잘 안 되어서 지금도 이유식 안 먹어요. 이런 엄마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11개월 되었을 때 이유식이 안 되는 원인은 자기 주도형이 안 되었거나 안 그러면은 아기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이제 이건 내가 좋아, 이건 내가 안 좋아, 이거가 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엄마들이 아기가 좋아하는 거 위주보다는 아기가 안 좋아하는 거 위주로 너무 먹이려고 했을 때 이유식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11개월 되었을 때 이유식의 완성은 조금 더 아기의 취향에 맞게끔 가셔야 양이 더 늘어난다. 이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